미국의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해서 9년간 운영하다가 매각하고 4조 7천억 원의 이득을 남겼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5조 원의 손해를 봤다고 지금 국제기구에 분쟁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이 분쟁에 대한 최종 변론이 2년 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결과가 알려지지 않아서 궁금증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까톡에서는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박상기 대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해서 이제 분쟁기구에 소송을 걸었는데 변론이 끝났는데도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상당히 궁금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이 론스타는 우리나라 경제 역사상 유례가 드물 정도로 외자에 의한 불법 수탈의 아주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신조어인 먹튀의 원조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걸려 있는 문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한 이후에 끊임없이 한 2년 매입하고 2년 이후부터 계속 재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네. 그러던 중에 이제 HSBC하고도 협상을 했고 또 국민은행하고도 했고 또 싱가포르의 DBS하고도 했고 하는 도중에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이 돼서 다 성사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9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금융에 이제 매각을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앞에 말씀드린 여러 은행들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진작 매각을 했고 또 그거를 우리 정부에서 승인을 일찍 해줬으면은 큰 돈을 더 벌었을 텐데 우리나라 정부가 고의로 승인을 지체했기 때문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그걸 손해를 봤다고 얘기하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 차익이 5조 원입니까? 그거 포함해서 지금 또 하나 다른 요인이 뭐냐면은 하나금융에 팔고 나갈 때 네.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게 있습니다. 예. 그것도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면서 세금을 환급해달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것까지 합쳐서 한 5조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때 팔았으면 더 큰 이익을 봤을 텐데 그렇습니다. 9년 후에 팔아서 얼마보다 손해를 봤다. 그렇죠. 그 금액하고 양도세 낸 거 그것도 그것도 돌려달라. 예. 그 금액이 이제 5조 원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 5조 원이라는 금액이요. 요즘이야 화폐 단위가 많이 거래 단위가 커져서 조 단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예.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으로 보면은 어제 태어난 갓난배기부터 내일 돌아가시 세상을 뜰 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1인당 10만 원씩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면은 우리 정부가 5조 원을 그거는 세금, 누가 대신 내줄 수도 네. 없고 정부가 내야 되는 정부가 겁니까? 세금으로 국민들 혈세에서 그대로 물어줘야 됩니다. 예. 예, 그런 금액이죠. 근데 이게 지금 최종 변론이 끝났다고 하면 예.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 상황 아닌가요? 그 전문가들 얘기로는 최종 변론이 끝나면 한 6개월 전후해서 예. 소위 이제 소송의 판결에 해당하는 판정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찌된 일인지 아직까지도 2년이 지나기까지 최종 판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제가 최근에 중재 판정을 담당하고 있는 ICSID라는 월드뱅크 산하의 기구가 있습니다만은 네. 거기 홈페이지에 매 건별로 현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아직도 현황란에는 펜딩, 진행 중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뭔가 지금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측에서는 소송 당사, 중재 조정의 당사자로서 법무부가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법무부도 이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전에는 관장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특별 대응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괴이한 일이 본안 사건으로 파생된 소송을 진행하는데 이를테면
그 대응하는 사람들을 그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그 선발을 해서 지금 대응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내용을 잘 아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잘 알지만 잘 안다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지금 이 론스타가 외환형을 인수하기 그 전후해서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그 시민단체나 네. 아니면 그 전문가 교수 그룹이나 이런 분들이 끊임없이 그 론스타의 그 인수 자격이 그 불법하다 하는 문제, 또 절차가 지금 그 불법하다 하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뒤에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때문에 지금 론스타에 대해서 그 대응하는 론스타 ISD 중재 신청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팀으로서 그 당시에 연루가 됐던 사람들을 내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어느 면에서 보면은 공동적인 그 과오가 있는 사람들을 같이 그 소송 당사자로 내세운 거나 그 다름없는 결과가 되는 거죠. 어쨌든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을 대응팀을 해서 지금 최종 변론까지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다시 그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 그건. 그 ISD의 아주 그 전형적인 그 형태입니다만은 이 ICSID의 그 중재 신청을 하는 거는 한 번에 그 판정이 나오면은 그건 되돌리거나 아니면 항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네. 그 자체로 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복해서 아주 그 망원의 협약을 파기하는 그 노선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판정에 승복을 해서 그대로 물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죠. 예. 또 하나는 그 ICSID의 그 내부 협약 규정상 단 한 가지 그 경우로 이 판정 결과를 번복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판정에 참여한 판정관들이 양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든지 해서 네. 불법 부당한 판결을 했다는 거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어떤 임의의 그 주장으로 이 판결을 번복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 번 예. 결정으로 다 끝이 그렇습니다. 난다. 예. 그런데 지금 금액이 이제 5조 원이 또 정부에서 만약에 우리가 진다면 네.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예. 갑갑하네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그 웬일인지 정부 쪽에서도 국회 쪽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매스컴에서도 거의 문제 제기하는 측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가 괴이한 일입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게 끝났으면 끝났다는 것까지는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공표를 하고 그 정보 공개를 해야 될 테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깜깜이 진행입니다. 아니 5조 원이라면 큰 금액이기 때문에 네. 국가 차원에서 결국 그 미국의 그 론스타니까 미국 정부와도 무슨 뭐 협상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뭐 FTA 재협상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그게 묘한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이 론스타가 외환형 인수할 당시에 인수 주체가 됐던 소위 LSF KB 그 펀드라는 거는 사실은 미국 법인이 아닙니다. 이 론스타 펀드는 미국에서 그 발원된 이런 그 사모 펀드지만 네. 이 사람들이 벨기에에 현지 법인을 세워가지고 그 현지 법인이 외환여행을 투자하는 이런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송이나 모든 법률 행위의 대상 국가는 벨기움하고 한국하고 사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 ISD 그 중재 신청을 할 적에도 한 벨지움 간의 그 투자자 보호 협약을 근거로 해서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그 투자자 보호 조약 그 규정 중에 보면은 그 조약의 그 합의 내용이 보호하는 투자 거래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현지 즉 한국 국내 법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거래인 경우에만 보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론스타가 외환형을 인수한 행위 자체가 한국 국내법에 저촉이 되는 불법한 행위였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네. 그거는 곧바로
한 벨기에 투자자 보호 협약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승소할 수 있겠네요. 그게 가장 확실한 승소 방법입니다. 예.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웬일인지 요번에 이 론스타 ISD 소송을 진행하는 초기에 이 론스타가 외환량을 당초에 인수할 때 투자자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만은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는 것을 SID가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공표 문서로. 네. 그건 뭐냐면은 론스타하고 한국 정부 간에는 가장 쟁점이 되고 가장 의혹이 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미리 짬짬이를 했다 하는 네. 이런 그 증거가 확실히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이 론스타 ISD에 관련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론스타의 외환행 인수 적격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정부 자체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해 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에 그 외환행 그 매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그 스탠스를 바꿔서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자백을 하지 않는 한 이 론스타 ISD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수단을 포기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백을 하면 우리가 승리를 하지만 그러나 본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 그 결과부터. 죄과에 대해서 그 징벌을 당해야 된다 하는 거는 아주 뭐 정한 논리죠. 네. 예, 그게 아마 가장 현재 이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딜레마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럼 취할 절실한 조치는 뭔가요? 당초에 그 론스타가 외환행을 인수할 때 인수 자격이 없었다, 부적격했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은 그 당시에 인수 당시에 론스타가 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그간에 그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나라 감사원에서도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또 더구나 대검찰청의 그 당시에는 이제 중앙수사부라고 그랬습니다만 거기서도 이거의 형사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였습니까? 감사원에서는 아주 솔직하게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가 외환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인수 거래를 승인해 준 거는 불법한 행위였었다고 엄격하게 판정을 했어요. 네. 관련자들을 정부 측에서 차원에서 징벌을 내려라, 네. 징계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징계 사항이 어떤지 아십니까? 앞으로 조심해라, 주의 경고에 그친 겁니다. 그쳤다. 예. 당시는 외환 위기로서 외화가 없으니까 외환이 이제 절실한데 네. 저쪽 투자자들은 이왕이면 괜찮은 기업을 갖고 싶다. 그 좋은 기업을 달라. 네, 달러는 주겠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그런 결론 추론인가요? 그 관련자들의 변명의 일각이 바로 그거죠. 근데 그 당시 보면은 2003년이면 1997, 8년 IMF 위기에서 벌써 벗어나고 몇 년 지난 뒤예요. 그 당시는 국책은행을 일거에 매각하면서 외화를 조달할 필요도 없었고 당시의 외환은행은 어느 은행보다도 모범적으로 코메르스방크에서 외자를 유치해서 성공을 했던 입장이거든요. 외자가 부족한 건 아니었다. 그렇죠. 그럼 무슨 이유로 그러면 굳이 외환은행을 매각을 하려고 그랬나요? 그게 바로 가장 근본적인 그 의혹입니다. 왜 그 당시 정부에서는 이 외환은행을 다른 은행도 아니고 외환은행을 론스타 다른 기관도 아니고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다 그 전격적으로 매각을 했는가? 그 배후가 무엇냐? 그 후에 그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 감사도 있고 그 검찰의 수사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제가 가장 크게 지금 좀 그 지적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외환행 매각 결정을 한 그 판단 근거가 거의 모든 게 정확하지 않은 아니면 실질이 없는 아니면 근거가 희박한 이런 자료에 근거해서
그 매각 결정을 했다는 거가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론스타는 그 금융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팔 수 없는 그런 대상인가요? 인수할 수 없는. 인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 그것도 하나마 그 가장 큰 그 의혹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에 론스타가 제출한 그 자기네들의 금융 상황을 제출한 그 자료에 보면은 자기네들의 산업자본 즉 외환형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 비금융 주력자가 아니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그 재무 보고서를 조작했던 흔적이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론스타도 그렇고 계속 그 자료를 공개하기를 거부하다가 2008년인가 9년쯤 와서야 어쩔 수 없이 론스타가 자복을 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 많이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론스타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수 승인을 받기 직전에 외환형을 인수하는 투자 주체의 투자자 구성을 전격적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일부.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산업자본인지 아니면 투자자들이 정말로 외환형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 그 주주 구성을 이루고 있는지를 다시 검사해야 되는데 이것도 웬일인지 우리 금융감독위원회는 막판에 바꿔치기 한 거를 무시하고 그대로 승인을 내준 거예요. 론스타가 외환형을 인수한 거는 당초부터도 불법 의혹이 충분히 게재돼 있었고 외환형을 인수한 다음에 보유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도 불법 행위가 충분히 발생해 있었고 예를 들자면 외환카드 주가 조작 문제입니다. 그건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시 팔고 나갈 때 또 그러한 불법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 행위도 당연히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 그 일관되게 아주 그 부실한 이런 불법한 이런 거래로 그 이행이 됐다 하는 거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어쨌든 이 들어왔다가 이제 매각하고 다 끝나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난 상황인데 이걸 다시 또 이렇게 재조명하면 무슨 실익이 있나요? 아 물론이죠. 지금 당장 걸려 있는 게 론스타 ISD의 아주 그 5조 원. 절체절명의 네. 5조 원을 뜯기느냐 네. 아니면 5조 원을 안 뜯기느냐 그거가 지금 직접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어떤 방법을 택해야 확실한 승리를 하죠? 그래서 첫째, 지금 SID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정 절차에 대해서 지금 론스타가 당초부터 외환형을 인수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수 승인을 받았다 하는 물론 론스타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국내의 그 승인 당사자들이 불법한 행위를 저질렀다 하는 이러한 그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그 중재 담당 기구에 그 소구를 해야 된다 하는 걸 주장하는 거가 첫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 지금 현재 정부 그 법무부가 실제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론스타 ISD의 그 절차 또는 그 정보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소송의 대상이 정부가 대표하고 있지만 실제 부담하는 사람은 세금 내는 국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국민들의 부담을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쟁송사항에 최종적인 부담자가 될 국민들이 전혀 소식을 모르고 그 진행 과정을 모르고 있다면은 그게 어떻게 타당한 그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절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백지천지에 우리 국민이 5조 원을 생돈을 세금에서 물어준다 했을 때 불가피하게 물어줬다 했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세금에서 그냥 갖다 담아주면 끝나는 겁니까? 당연히 정부는 그 손해를 배상해 준 거에 대한 그 원인 행위를 제공한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뉘앙스는 다릅니다만은 적폐청산 차원에서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또 이건 또 이 5조 원이라는 돈을 만약에 우리가 물게 되면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이 소송 진행 사항을 소상하게 국민한테 밝혀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뭐 결론으로 해도 되겠네요. 더군다나 외국 자본이 결탁이 돼서 금융 자본의 그 핵심 그 기구였었던 그 일개 국책은행의 지분을 불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인수해 나갔고 거기에 협조한 국내 그 연루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이건 정말로 용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정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소위 얘기하는 뭐 공정 경제라든지 무슨 경제 정의라든지 하는 거에 가장 원초적인 이런 바탕이 되는 이러한 적폐를 그 청산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부지하세월이고 정말로 백년하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정치권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그 뜻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